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2월 4일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동시 공개됐습니다.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1년간 촬영을 해오던 작품이 코로나로 인해 상영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송중기라는 A급 배우와 탁월한 연기력으로 무장한 배우들이 찍은 보고타라는 영화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먼저였고요.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점이 하도 예전에 촬영을 해서인지 최근 워낙에 잘 나가고 있는 최악의 악 지옥 시즌2에 출연했던 임성재 배우 같은 경우는 아예 포스터나 캐릭터 영상에 언급도 안 됐죠. 오히려 DP, 너와 나 등의 작품으로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조연철 배우가 이때는 오히려 이름값에 비해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연철 배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보고타는 지난 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는데 시리즈 부문의 절대 강자 김증 외상센터가 있으므로 전체 1위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영화 부문에서는 계속 1위 자리를 수성 중입니다. 그것도 베테랑 2를 앞서면서 말이죠. 우리가 다오가 없어? 이제 아이러니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관객 약 300만 명이 관람을 했어야 하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42만 명이 영화관을 찾았고 호평을 받으며 간신히 체면치레한 하얼빈은 고사하고 히트맨2 검은 수녀들에도 치이면서 초라한 성적을 거뒀고 송중기 배우는 지난달 진행된 GV에서 요새 한국 영화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솔직히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울컥울컥 하는데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소감을 밝히며 눈물까지 흘리는 바람에 함께했던 제작진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지금은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당당히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집중 리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영화가 왜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대한 서사에 비해 영화의 스토리 전개가 너무 급격하다고 할 정도로 107분이라는 영화의 분량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긴 영화라도 내용이 잘 와닿거나 그 영화의 유의미함을 느꼈다면 오히려 벌써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보고타의 스토리 전개는 제대로 된 설명과 함의 없이 특정 상황이 있을 때마다 3년, 또 3년을 뛰어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는데 그 앞뒤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콜롬비아에 정착한 국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밀수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거나 한인사회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 전환이 매우 빠른데 대사와 감정 처리만으로 흐름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어려운 점이 이 영화의 단점으로 꼽히죠. 그리고 최근 많은 영화들이 지적받는 부분으로 너무 많은 네임드 인물들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객이 각 캐릭터의 서사를 이해할 사이도 없이 몇몇 장면만으로 캐릭터의 특성을 정해버리는 식으로 인물의 입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송중기, 이기준, 권혜요, 박지환, 조연철, 김종수, 임성재 등 주연급 인물들이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각 캐릭터의 분량에 대한 배치, 시간 흐름에 따른 캐릭터 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 이런 점들이 조금씩 모자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조적인 문제로 검은 수녀들, 히트맨2와 같은 영화도 동시에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쉽지 않았던 상황, 또한 다수의 기대작들이 동시에 출격해 한 작품으로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려웠고 여기에 OTT에서 대형작들이 선보인 점으로 인해 조명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전에 호평이 많은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실제 영화 평론가들의 차가운 평가가 이어진 데다 경쟁작들에 비해 웰메이드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금세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도 했죠. 그런데 보고타는 여기서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보통 극장에 걸렸던 영화의 평이 좋지 않을 경우 IPTV나 VOD 서비스로 선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넷플릭스로 직행하는 선택을 했죠. 송중기라는 글로벌 스타의 영향력을 OTT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인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영화 최초로 콜롬비아에서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하며 보고타의 풍광을 담아낸 점까지 부각시키며 콜롬비아를 비롯해 브라질, 온두라스 등
현지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등에서도 상위권의 시청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극장에서 원샷으로 영화를 관람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OTT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즐길 수 있었던 점도 호재였으며 42만 명이라는 초라한 성적이 오히려 바이럴이 되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소문을 빠르게 탄 것이 홍보에 의외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영화 보고타는 절반의 성공, 미완의 대기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OTT를 통해 한 번쯤 볼만한 영화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가 대중에게 환기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고타라는 영화명이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타는 아시다시피 콜롬비아의 수도입니다. 영화에서는 콜롬비아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콜롬비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커피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중문화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콜롬비아의 가장 잘 알려진 산물은 바로 마약, 그 중에서도 코카인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마약 그리고 코카인으로 제일 잘 알려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나르코스죠. 저는 이 영화의 느낌이 현장 로케를 진행했기 때문인지 나르코스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의 풍광을 그대로 담은 것부터 등장인물들의 직선적인 서사와 상황 변화가 나르코스와 흡사한 면이 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또 불안한 치안, 타락한 관료, 일수의 성행 등을 이 영화의 모티브로 갖고와 착안했다고 봅니다. 다만 나르코스가 마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로 인한 카르텔과 카르텔, 공권력과의 대결을 그린다면 보고타는 이민한 한인사회의 음모를 그리고 밀수 대상을 의류로 바꾸면서 영화의 무게감을 줄입니다. 쿠키는 우리나라에선 마약이 금지다라며 아예 영화 안에서 마약의 개입을 차단해버릴 정도죠. 그것이 보고타와 콜롬비아라는 지명을 연상해 다른 기대감을 품고 시청했을 관객에게는 적지 않은 실망감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성재 감독이 보고타와 나르코스를 아예 분리시켜 연출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주인공 쿠키의 상황에 따른 심경 변화는 나르코스의 스핀오프 나르코스 멕시코의 주인공 미겔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콜롬비아는 자국이 마약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마약이 영화의 주제나 주요 소재로 사용됐다면 현지에서의 로케이션 촬영 자체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감독과 제작사는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나르코스의 느낌을 차용하되 한국적 옷을 입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송중기라는 스타를 포함한 프로모션으로 성공을 거두고자 했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영화 상영관에서의 실패, OTT에서의 성공이라는 명함은 어쩌면 예상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쿠키 가족이 콜롬비아 엘도라도 공항에 내리면서 콜롬비아 드림을 이루고자 했던 이 영화의 이야기가 저는 일정 부분 마음에 들기도 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뷰 말미인 만큼 영화 관련 몇 가지 재밌는 일화를 전해드리자면 이희준 배우가 맡은 전수영 역할은 본래 류승범 배우에게 제안이 갔었으나 유발됐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의 로케이션 촬영은 주로 보고타와 카르타헤나에서 진행됐고 배우들은 전체 일정의 90% 이상을 현지에서 실제로 수행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전원 귀국했고 이후 일정은 국내에서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일부는 키프로스라는 국가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나르코스의 중심이 된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메데인이라는 곳입니다. 또 송중기 배우에 따르면 콜롬비아 현지 스태프들이 소맥에 매우 열광했고 반대로 한국 스태프들은 불타는 물, 아구아르디엔테에 빠졌다고 하네요. 20세기 말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한국인들, 그들이 지구 정반대편에서 펼치는 서사시, 저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오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도 많고 영상 제작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의 컨텐츠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감히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빈번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박신혜.